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반등. 네, 기쁜 소식이네요. 네, 생산, 소비, 투자가 다 반등했다. 7월 동반 추락 이후에 반전이다라는 건데요. 반등한 이유, 제조업 재고가 줄고 수출이 회복됐다. 반도체 출하 증가율 사상 최대를 지금 찍었습니다. 우리 추경호 이 경제부총리 때문에 4분기에도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이 희망찬 전망을 좀 같이 내놨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국민일보입니다. 총선 이슈된 메가서울, 중진 전진 배치 검토입니다. 네. 지금 사실 메가서울, 서울 이 권역을 좀 더 확대하겠다. 주변에 있는 이 경기도에 있는 외곽 지역까지 좀 다 갖고 가겠다라는 얘기가 김기현 대표 얘기를 통해서 나왔죠. 김포 플러스 뭐 구리, 하남 쭉쭉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중진을 전진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대표 공약으로 메가서울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메가서울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중진 의원들을 해당 지역구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론이 나오던 차에 공교롭게 또 메가서울에 또 중진을 전진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찮게 맞아떨어진 건지, 같이 가는 얘기인 건지, 같이 가는 얘기라면 영남권 험지 이 출마론을 얘기한 인요한 위원장과 메가서울을 얘기한 김기현 대표는 서로 얘기를 한 건지 오늘 아마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메가서울 다음 기사도 좀 같이 이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과천, 성남 등도 찬성 여론 땐 서울 편입 지원. 네,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김포, 여기에 구리, 하남 등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과천이랑 성남도 사는 이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면 서울 편입을 당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더 큰 메가서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제를 좀 볼까요? 대부분 민주당 지역구다. 이런 지역구가 야당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당에선 여론 지금 어떻게 가는 건지 딱히 찬성 반대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다음 기사까지 좀 연관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메가서울 띄운 여당, 균형 발전 묻었다. 네, 지금 경향신문 좀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죠. 메가서울을 띄웠는데 이거 균형 발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이 커지면 균형 발전과는 반대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균형 발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지금 지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 내민 윤. 네, 사진 같이 보실까요? 네, 좀 약간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여기가 좀 이재명 대표고요.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똑바로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웃음을 살짝 좀 띄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찍은 사진이라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웃으면서 눈을 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또 이게 얘기를 하는, 먼저 손 내민 윤 대통령이다라는 어제 시정연설 때 지금 본회의장에서 찍은 그 사진이 그대로 크게 좀 실렸습니다. 네, 이거 제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가자 10,000명 희생해도 네타냐후 휴전 없다. 네, 지금 가자지구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 실종자 계속 늘어나는데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총리죠. 휴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휴전은 하마스만 이득이 된다라고 이스라엘을 좀 두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사진 이렇게 8명이나 나왔어가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한 사람입니다. 대체 누구냐? 리오넬 메시입니다. 네, 리오넬 메시 지금 뭘 들고 있죠. 발롱도르상을 지금 탄 거를 이렇게 좀 들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발롱도르상을 어제 탔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어제 모습이고요.
그럼 이건 언제야 싶으실 수 있는데 요거 말고 요길 좀 봐볼까요? 이게 처음 탔을 때입니다. 네. 2009년이라고 그래요. 9년, 10년, 11년, 12년을 연속으로 쭉 타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9년, 21년, 그리고 어제 23년 것까지 8번을 탔다. 사실 보면은 뭐 머리카락 길이랑 수염이 있고 없고 정도만 차이만 있고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8번째, 개인 통산 8번째 발롱도르상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오늘도 한 알 꿀꺽 하셔야 됩니다. TV로 복용하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순한 맛입니다. 뭐가 순한 맛이냐? 같이 보시죠. 협력, 부탁, 감사, 순한 맛으로 야당에 손 내민 윤. 네, 어제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한 시정연설이 있고 그럼 사전 환담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그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 시각에. 근데 어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일단 시정연설 내용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협력, 부탁, 감사.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살짝 들어보고 올까요?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 지금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나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일단 키워드 협력이란 말은요. 지난해 시정연설 때와 비교를 좀 해보면 지난해에는 작년엔 4번 나왔지만 어젠 8번이 나왔고요. 협조란 얘기는 작년 한 번에서 5번이 4번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부탁이란 말도 작년 한 번에서 5번. 감사란 말도 4번.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뽑은 이 키워드가 뭐 경제, 민생 이런 거 말고요. 협력, 협조, 부탁, 감사죠. 어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그 어떤 분위기, 협치의 물꼬를 틀 것인가가 모두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협력, 협조, 부탁, 감사 이런 키워드로 좀 뽑아봤는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김영배 의원님. 네. 사실 오늘 조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윤 대통령 호평이 있었어요. 손을 내밀었다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시정연설 본회의장에서 직접 들으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오랜만에 보고 싶은 장면이 연출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네. 이제 순한 맛이었지만 내용이 좀 맹탕이었다. 이거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 금리, 환율, 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큰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협력을 구하려는 좀 노력이 미리 좀 됐었으면 어제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책도 좀 마련되는 계기가 됐을 텐데 좀 갑작스런 그런 이제 태도 변화가 아니냐 이런 약간 느낌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숙제를 미뤄놨다가 네. 한꺼번에 그냥 싹 해치우는 이런 느낌도 벼락치기 사실은 같은 느낌? 네.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를 계기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을 좀 진지하게 야당과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이제 마지막에 그 국회 본회의장을 나갈 때 네. 마지막 악수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어나서 네. 윤 대통령하고 마지막으로 악수를 하고 대통령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장면을 계기로 정말 국정이 좀 복원되는 그래서 나라 일을 함께 걱정하고 또 치열하게 정책으로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정말 좀 희망을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김용배 의원님도 지금 전반적 호평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분위기가 좋았고 그런 태도 변화 좀 갑작스럽긴 했지만 좋았다. 하지만 짚어야 될 부분은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순한 맛이긴 한데 좀 맹탕이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국정 기조의 대대적인 변화까지도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함께 나아가고자 약속했던 국정 기조의 큰 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집권당이 국민의힘도 그러한 내용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그동안 여야 간의 정쟁이 너무 극대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피켓팅 시위 같은 것도 좀 내려놓고 신사역동도 맺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서 언급하는 과정에 거친 언어로 야당을 자극하거나 하게 됐을 경우는 더 협력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던 것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야당 의원들은 한 명 한 명 만나서 악수를 청하고자 했던 노력들 그리고 그 발언 가운데에서 야당 의원을 먼저 야당 대표를 호칭하면서 불렀던 존중 그리고 나서 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 불편한 내용들도 결국은 현 정부 때 함께 비교하면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전 정부에 관련된 비판적인 기조는 싹 덜어냈다는 점 이런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래도 국민들의 일부를 대표하는 야당과 함께 협력하기 위한 진지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건 어제 시정연설을 본 국민들은 오랜만에 좀 편한 마음으로 조마조마가 아니라 왜 싸워? 조마조마가 아니라 좀 편한 마음으로 흐뭇하게 좀 바라보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죠.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먼저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라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해준 이재명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의 순으로 얘기하는 관례를 깨고 야당을 먼저 호명을 했다. 김기현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를 먼저 호명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들으셨나요? 함께 해주신 이재명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두현 의원님. 예. 사실 본회의장에서 저 얘기 직접 들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쭉 얘기하시다가 함께 해준 하고 김기현 대표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표야? 라고 좀 놀라진 않으셨습니까? 뭐 놀랄 것까지는 없고요. 네. 통상 공식 연설문 같은 경우는 의전 서열에 따라서 이제 이 직함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그렇죠. 그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수식어도 그렇게, 혼자만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 앞에만.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야당 대표가 먼저 나오네. 그러면서 뒤따라 나오는 생각이 신경 많이 쓰시네. 네. 이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이 예의는 네.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연설 첫 대목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네. 거기에는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뭐 자체적으로 이 어떤 일이든지 보면은 장점도 정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장점도 쌓이지만 단점도 같이 쌓여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그 나라 바깥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좋지도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은 네. 이제 어제죠. 그러니까 그 물꼬를 튼 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진작하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구체적으로 하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술밥에
배부르야 하는 말이 딱 맞는 이야기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계기로 해서 여야가 머리를 같이 맞대고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경쟁을 하면 정치가 이런 국민들의 신뢰도 다시 찾아오고 네. 그럴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어제는 여야가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다 만족한 시정연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술밥에 배부르랴. 하지만 그 한술이 참 소중했다. 아주 달고 맛나게 먹은 한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도 좀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사람들도 이제 같이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문정부 언급 싹 드러내라. 연설문 직접 고쳤다. 네. 사실 뭐 이재명 대표를 먼저 호명을 하고 허리 굽혀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발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예 연설문 자체에서 연설문에서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 대한 언급을 싹 드러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연설문을 고쳤다라는 건데 이상식 실장님. 예. 사실 지난 시정연설 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난 시정연설 때 그때 아마 실장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왜 이렇게 전 정부만 얘기를 하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 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셔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조금 외견사고로는 정말로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신문 기사 어디 보니까 국민에게 아주 작은 희망을 던졌다 이렇게 언급하는 걸 들었는데 네. 정말 그게 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협치가 잘 되면은 다른 사람들 다 좋은데 딱 한 종류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패널들한테는 일용할 양식을 이제 뭐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항상 제가 이제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네. 싸우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국민들도 대부분 다 보면은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좀 고만 사고 좀 먹고 살 국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뭐 야당의 본연이 뭐 오포지션 파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하고 투쟁하는 것이 야당의 본질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반대를 위한 투쟁,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을 위한 투쟁 이런 걸로 이제 점칠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확실히 이렇게 물꼬를 떴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작은 변화가 정말로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작은 변화가 큰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한술밥에 배부르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는 본회의장 안에서 시정연설하는 본회의장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본회의장 밖 상황은 어땠느냐? 기사 볼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야당 시정연설 전 로텐더홀서 피켓 시위 일부 의원들 손 내민 윤 대통령의 노룩 악수 보지 않고 악수를 했다라는 거죠. 네, 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고 오시죠.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나요? 지금 이 본회의장 밖에 로텐더홀 복도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그 복도에 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 침묵 시위, 그러니까 뭐 크게 막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은 팻말을 좀 보십시오라는 취지로 좀 들고 있었다라는 건데 김영배 의원님, 네. 사실 신사협정을 먼저 여야 간에 체결을 했고 그랬는데 로텐더홀, 그러니까 본회의장 밖은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작년보다는 훨씬 뭐 약간 톤다운이 된 시위 같긴 합니다만 약간 신사협정의 취지가 흐려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제 저 장면은 현재까지 우리 정치의 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여요. 이제 그동안 사실은 너무 네. 독주하고 불통했기 때문에
저 장면이 이제 대통령이 본회의장 들어오시기 전에 장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통이 심하다. 소통 좀 합시다. 이런 이제 국정기조를 전환하십시오. 네. 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전달하는 장면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악수하는 장면들도 그런 쌓여 있고 누적되어 있는 그런 국민적인 이제 고민이나 불만 이런 게 뭐 표출된 그런 개별적인 장면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어제 뭐 보시면 알지만 이재명 대표나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네. 경우는 대통령하고도 정식으로 당 대표답게 당당하게 악수를 하고 환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야당 전체가 저렇게 이제 대통령한테 이렇게 막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네. 모습으로 뭐 맞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가 문제 같습니다. 어제가 시작이었다면 앞으로 정말 이제 11월 달에 대통령이 어제도 언급하신 게 국가재정법 등 법안도 네. 언급하시고 예산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과 재정이 해야 될 일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서민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진짜 제대로 이제 그런 문제를 풀려면 야당 대표들을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후속으로 진지한 토론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네. 앞으로는 국회 상황도 정당 간의 상황도 저는 상당히 오히려 잘하기 경쟁으로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네. 뭐니 뭐니 해도 어쨌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어제 야당으로서 네. 가지고 있는 국민적인 그런 이제 그걸 전달하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여야 간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싹 하지 맙시다 그러고 싹 0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다만 앞으로 좀 더 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나아지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이 야당 대표들 대통령실로 불러서 같이 좀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병민 최고위원.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게 3자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연설문도 막 직접 고치라고 막 지시를 하고요. 함께 해주신 이재명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분위기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아니라고 보십니까? 야당 의원들과의 만남이 꽤 잦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식사 자리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녁에 술 한잔하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언급들도 있었던 걸 보니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굉장히 누군가가 상을 당하게 되면 하루만 문상을 가는 게 아니라 네. 이틀 내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네. 기자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같이 직접 음식을 내어주면서 식사하고 소통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네. 잘 몰랐던 사람들도 실제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해 보니까 그 진정성이 느껴지더라라는 경우들이 많았고 저도 처음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들어오기 전에 직접 전화가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얘기를 하고 둘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방송에서 보던 모습과 달리 한 1시간 반 정도의 식사와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꽤나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야당의 여러 의원들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자급 사람들과도 갖고 있는 국정기조와 생각은 다를지언정 네. 여기서 어떤 다른 목소리를 충분하게 녹여낼 수 있을지 아마 그 협치 물꼬는 어제자로 굉장히 확 열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협치의 물꼬가 확 열렸다. 확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확 물꼬가 트인 거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근데 어제 요런 SNS가 또 올라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올린 SNS 글이 있었어요. 시정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본인 SNS에 이제 그만두셔야죠.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국민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그래서 김용민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김용민 의원이 어제 이 악수하는 상황에서 얼굴을 면전 앞에서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상식 실장님.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왕에 협치를 하기로 하고 또 기왕에 협의를 했으면 좀 통 크게 좀 했으면 어떠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걸 보고 또 중도층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저런 걸 환영하고 좋아할 분이 계시겠지만
중도층에서는 저걸 어떻게 볼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지금 김병민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이 굉장한 그게 강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가집에 가서 뭐 기자들 접대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필요한 사람, 또 자기의 그룹 안에 있는 사람 네. 이런 분들과는 소통이 나갈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만나기 싫고 또 만나기 꺼려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먼저 만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기준이라면은 지금은 이태원 희생자들 얼마나 아프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좀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닌가. 또 야당 대표도 얼마나 산적한 난제가 많습니까? 같이 풀어가기 위해서 네. 하루빨리 만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시정연설 얘기만 지금 쭉 했는데 사실 어제 저희는 시정연설보다 그 전에 그럼 사전 환담 자리가 어떨 것이냐가 사실 어제 저희가 열심히 분위기가 어떨까, 싸지 않을까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사전 환담 자리에서 어땠느냐. 이재명 국정기조 전환. 윤 대통령은 듣기만 소통 없었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평가입니다. 어제 이 사전 환담 자리가 어땠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고 오시죠. 여야가 다 정부도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민생을 저희가 해결하고 국회에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대통령과 잠시 만나 뵙는 자리에서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일단 공개된 자리에서는 같이 앞에서 면전에 있는 자리에서 뭐 이렇게 입을 열고 뭐 얘기를 하는 모습은 사실 볼 수가 없었는데,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한 게 뭐 경제가 어렵다, 국정 기조를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김영배 의원님 어제 저희가 예상으로는 이재명 대표라면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아유 왜 이렇게 안 만나 주십니까? 용산에 한번 초대 좀 해주시지요. 라고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웃으면서 대통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최선을 다하고 예의를 갖췄다고 봅니다. 예의를 특히 갖췄다. 본인에게 체포영장이 2번이나 날라왔었고 그게 기각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첫 대면하는 자리에 네.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만나는 것도 사실은 그 자체가 보여주는 이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대통령이 예우하고 환대했다 이렇게 보고요. 저 장면 자체가 저는 대통령실에서 우리 민주당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뭐다라고 네. 하는 걸 정확히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저 장면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심하셨을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싸납고 싸움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 정말 대통령을 만나는 저런 자리에서도 저렇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이렇게 환대할 수 있다. 저런 안심하는 장면을 저는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아까 말씀 중에 그 얘기가 나왔죠. 협치의 물꼬를 확 틔웠다. 확 튼 물꼬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